네, 안녕하십니까. 사관학교 올패스, 누구나 합격 가능한 영어, 프랙티스 영어를 진행하고 있는 대치동 스카이입시 교육의 영어 연구소장 유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관학교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이제 입시를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 자체는 이제 사관학교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관학교 문제는 문제 특성상 수능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꼭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수능을 준비하는 하거나 뭐 이렇게 경찰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사관학교 문제를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사관학교 문제를 가지고 우리 좀 같이 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명무로 저는 우리 브랜드가 이제 다년간의 경험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합격 생을 배출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1차 시험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표준점수로 이제 점수가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등급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특성이 있는 동시에 또 이제 듣기 평가를 제외하고 또 한정된 시간 동안에 굉장히 또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하다는 점.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수능과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사관학교 문제가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어떤 좀 이렇게 결정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이제 사관학교 문제가 굉장히 좀 이제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의 공부를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이고, 일단은 우리 수능 트렌드가 지금 좀 이제 킬러 문항이 작년에 이제 제거가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어렵게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사관학교 문제 트렌드와 수능의 트렌드가 약간 좀 비슷하게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스타일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수능과 맞물려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입시를 대비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대비한 측면에, 준비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이 사관학교 문제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사관학교 문제를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를 분석함과 동시에 수능과 함께 또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이 비교 대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관학교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것이고, 자, 일단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수능 연계교재 반영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계교재는 좀 중요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해의 어떤 뭐 문제 유형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연계교재 뭐 반영 다 해서 이제 우리 진행을 할 거라는 거, 그 점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여러분들 입시를 치르다 보면은 여러분들 수능도 그렇고 나머지 입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5개 문제 내외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당락을 가르는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한 오답률 상위 5개 문제 유형들은 굉장히 좀 시험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마다 상위 오답률 상위 5개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좀 주의 깊게 좀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 예, 그렇게 해서 그 점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관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오답률 높은 문제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상당히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 학습 유형,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 이제 수능 문제 유형을 가지고 이제 맞는 것인데, 지금 사관학교 문제도 거의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순서,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는 우리 학습 순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뭐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떤 순서대로 공부할 것인지 그런 점을 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요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이고, 이 중에서도 뭐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 안 중요해요. 밑에 도표 실험 얘네들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보시다 보면은 뭐 얘네들 목적 신경보나 얘네들 뭐 워낙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뭘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장문독해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43에서 45번 문제 그렇게 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어차피 다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들, 이런 거 순서 맞추기 문제, 항상 오답률이 높은 문제 유형이죠. 그 다음에 빈칸 추론,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은 굉장히 쉽게 나오죠, 반면에. 그 다음에 삽입 문제가 이제 좀 어렵게 등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 같은 거는 뭐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한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추론 문제를 풀 때 어쨌든 추론 문제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 핵심을 파악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추론 문제라고 해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독해 핵심 파악이 돼야 여러분들 결국에는 정확하게 추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들 있잖아요. 요지, 주제, 제목, 그 다음에 뭐 의미는 약간 좀 뭐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주장, 예들까지 해가지고 요 문제 유형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의미와 요약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좁게는 이제 요지, 주제, 제목, 주장. 요 문제 유형들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거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 결국엔 얘네들 뭐 빈칸 추론이든 뭐 순서 맞추기, 무관한 문장, 요약, 문장 삽입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 독해 문제 뭐 다 중요하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핵심 파악하는 유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 그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요게 이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문제 유형들.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봤던 작년 7월 문제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문제 패턴이 똑같아요. 요거 지금, 요거. 단골 문제죠,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고. 이번에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요거 여러분들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얘가 잘못됐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이번에. 그 수능 어법 문제가. 그리고 사관학교 어법 문제도 뭐 똑같은 문제가 먼저 출제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능이 나왔는데,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예, 그거. 뒤에 절이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 그거 판단하는 문제 여러분들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가지고 예, 그 점을 여러분들 두고 여러분들 접근하시면은 이게 지금 계속 맥락이 같다는 거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 보기 문항 번호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관학교 문제에서도 지금 뭐 연달아서 똑같은 문제들 유형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 그 얘네들은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여러분들 좀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넓게 봤을 때 병렬 문제입니다. 그래서 compare A with B, 그래서 A와 B 형태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oving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싱이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인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병렬 문제라는 거는 쌤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거 보면은 단번에 알아챕니다. 거의 뭐 3초 컷으로 알아채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어법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컴팩트하게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이제 우리 뭐 공부를 뭐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하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든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런 문제 유형들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우리 어법은 여러분들께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쌤이 얘기하는 그 어법 문제들 유형 정리해 놓으면은 이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으면서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떠올리려면은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뭐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지금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얘 뭐예요, 지금. that과 those를 놓고 뭘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 대명사의 어떤 수. 그래서 쌤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나왔을 때 뭘 판단해야 되는지. 그 중에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그냥 그걸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러면은 얘가 누굴 가리키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초콜릿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기서 뭐 이렇게 노즈가 답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돼야 돼요. 빠르게 되려면 이게 어법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하는 학생들 당연히 요거 컴팩트하게 정리해서 다 넣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점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지금 뭘 물어보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능동 수동 문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스타트 앞에 있고, discovered. 그래서 지금 뭐 주어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였죠.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 여기는 사실은 뭐, 이제, 지금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 요지는 주제 문제랑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구분이 되는 건 아니고, 요지를 어떻게 찾는지, 이제 보기 배열이, 보기 제시되는 방식이 다른 거지, 문제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핵심 파악하는 문제 유형들은 여러분들, 항상 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핵심을 찾을 것인지, 그 연습을 좀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들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지금 모두 이제 핵심 파악하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요거 어떻게 답을 찾을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이게 핵심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출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핵심을 제시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문제 유형 다 똑같습니다, 지금. 다 핵심을 파악하는 문제. 지금 문제 이름만 다른 거예요. 지금 목적을 물어보고, 주제를 물어보고, 제목을 물어보고, 요지를 물어보고, 이것만 다른 거지, 실제로도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예, 일단은 뭐, 접근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죠. 예, 수능으로 따지면 얘네들은 이제 20번 문제 해당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얘네들도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되는 게, 사실 수능에서는 얘네들이 좀 주목을 받지 못해요. 이 문제 유형이. 왜 그러냐면은 보기가 한국어로 제시가 되고, 얘네들은 이제 문제 특성상, 여러분들이 모든 지문 내용을 해석하지 않아도 일부만 해석을 해도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게 그렇게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쉽게, 작용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 유형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항상 이제 머릿속에, 이건 지금 우리 공부 학습 순서를 얘기한 것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문제를 어떤 순서대로 풀 것인가.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학습 순서, 그다음 문제 풀이 순서, 이런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제 상관학교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 자, 일단은, 2023학년도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 자체는 수능과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상학교 문제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마이셀드, 그쵸?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마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이제 PP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여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걸 가지고 뭐 능동태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도치 문제. 얘는 사실 좀,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 문법책을 보게 되면 강조, 병렬, 도치 요 세 개가 기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강조가 이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렬은 원래 많이 나옵니다. 원래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치도 이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관학교에서는 원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단계고, 사관학교에서는 원래 나왔었다. 그래서 도치 문제 감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중 그냥 if가 생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도치가 됐다는 것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왜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여기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틀린 보기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애초에 이제 1번, 2번 문제는 사실은 뭐 따져볼 필요가 없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어떤 그런 보기였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1, 2, 3번은 공통적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낚으려고 하는 그런 뭐 매력적인 오답이 아니고 아예 그냥 뭐 말하자면 일종의 익스트림 센텐스죠. 그러니까 익스트림 보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그냥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얘네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형인데, which 여기다 Portuguese were rumored to be in control. 자, 여기 보면은, 자, 보기 4번. 얘는 학생들 중에 이제 세멘트 이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보면은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 3번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게, 얘네들 보면은 이제 얘들은 안 중요하다. 이게 바로 눈에 들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답으로 보기가 제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긴, 자,
관계대명사 문제, 그 다음에 뭐 관계부사 문제, 이런 거는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접속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관계대명사, 접속사, 관계부사, 얘네들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얘네들이 나왔을 때, 이제 뒤에 완전한 절이 맞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판단해보면은, 여기 뭐 비동사 나왔고, PP형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사실은 불완전한 절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which가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which가 오려면 주어든 목적어든 빠진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 비동사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는 게 주어 비동사 나왔는데 불완전한 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어법 문제에서 그런 경우가 제시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어 비동사 나오는 순간 얘네들은 그냥 완전한 절이니까 which가 올 상황이 그런 경우의 수가 등장하지 않겠구나, 발생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죠, 얘네들. 예, 그렇죠. which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뭐 단순히 원 앞에 어떤 동사를 받았는지, 커스를 받았는지 이런 건 판단해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can be seen as, 이거 그냥 우리 당연히 지금 여기 as가 뒤에 있기 때문에 as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PP 형태로 써 있는데 수동태 형태로 써 있는데 뒤에 by 대시 때 as가 왔다. 그러면 약간 수거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냥 묶어서 외워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동사를 뭘 받았는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뭘 받았어요? sacrifice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비동사가 올 수 없고 두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동사 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푸는 것인지 여러분들 좀 어법 컴팩트하게 정리할 때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제 대동사 문제는 대명사 문제랑 좀 묶어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대명이랑 대동이가 쌍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명이는 이제 공부를 잘해서 수재, 대동이는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동이는 문제가 좀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만 해놓으면은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 비동사인지 두동사인지 그 다음에 해부동사인지 완료의 해부동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해부가 일반 동사로 오면은 두로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완료의 해부로 왔을 때는 이제 해부동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여러분들 구분하면 되고 굳이 그걸로 여러분들 뭐 시제를 따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 대동사 뭘 쓸 것인지 뭘 받았는지만 여러분들 판단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사실은 보시게 되면은 병렬 문제죠. 네. and가 있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look과 지금 investigate가 이제 지금 병렬로 왔다. 요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야 돼요. 보는 순간 and를 중심으로 해서 A and B 얘는 똑같은 애들이 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investigate가 와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요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답은 너무 쉽게 4번이 나오는 거죠. 이 문제 보게 되면. 예.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어휘들이에요. 회식.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수능 대비하는 어휘 교재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건 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주의하셔가지고 요 정도 어휘는 좀 기억해놓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걸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대놓고 쌤이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합격, 당락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빨리 풀어서 타임 어택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문제는 빨리 풀어가지고 다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보시게 되면은 왜 쉽냐면 the point is that. 아니 지금 요지를 물어봤는데 the point is that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당연히 여기에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뭐 different approaches 뭐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4번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익혀두면 좋아요. 쌤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략 노트를 만들어서 얘들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익혀두면은 나중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왔을 때 거기 요지가 제시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너무 쉽게 출제가 된 문제였고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 문제인데 더 포인트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수능으로 따지면 몇 번 문제예요? 얘들? 24번 문제죠. 24번 문제의 특징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제목 문제는 좀 그래도 핵심 파악 문제 중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목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제목을 따질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퀘스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제가 되는 어떤 포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제목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가 이제 허용되는 제목이고 어디서부터가 비약이 되는지 그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보기에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면은 올바른 추론이 되는 거고 올바른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그걸 넘어서는 순간 보기에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 것인지 좀 쉽게 여러분들 접근하기 위해서 핵심이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를 굉장히 좀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쭉 가다가 인스테드라는 역접의 연결어 나왔죠. 그러면 요거 항상 쌤이 강조하듯이 이게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면은 사실은 요거를 잔머리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원래 영어의 특성이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면은 그 뒤에 토픽 센텐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 hominids developed enormous capacity for endurance. 자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 문장이 토픽 센텐스가 되는 거고요. 결국 뒤에는 다 예시 부연이에요. 읽어보면은 다 예시 부연이니까 중요하지 않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hominids 나왔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일단 매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듀어런스가 여기서 퍼시스턴트로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위에는 인듀어런스고 뭐 이게 지금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의미가 뭐 지속적인 거 참는 거랑 뭐 끈기 있는 거랑 뭐 이렇게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면은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이게 약간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비슷한 단어가 제시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좀 날카롭게 얘들을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 인듀어런스 아니고 얘가 정답이에요. 자, 키워드가 일단 허미니즈고 그렇죠? 그래서 초기 인류, 그 다음에 지속적인 헌터, 이게 저기 끈질긴 사냥꾼,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인듀어런스랑 매칭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근거가 되는 표현이 instead라는 표지를 줘서 좀 토픽 센터에 이렇게 제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100%는 아니에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센텐스를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게 굉장히 좋고 그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instead라는 말을 생략을 했다. 이 글 쓴 사람이. 아니면 뭐 이렇게 출제를 하면서 얘를 단어를 없애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표지를 줘서 이제 필작, 예초에 이 글 쓴 사람이 그래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역접의 연결을 쓰면서.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9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PPR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제시를 해줬어요, 여기. Pre-Performance Routine. 그래서, 요거 운동 경기 할 때, 그 전에 이제 하는 어떤 일상의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자, 보시게 되면은, in short, 요약하자면은, the purpose of a PPR is to put oneself in an optimal state immediately. 자, optimal state에 놓고, 그 다음에 prior to execution, 뭐 수행을 하기 전에.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유지하는 거예요. To put oneself in an optimal state. 그 다음에 to remain that way. 그래서 to remain that way.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쇼트라고 지금 표지를 줬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8번, 9번은 제목으로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인쇼트라는 표지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Pre-Performance Routine, PPR, 키워드가 제시가 됐고, SLS Ritual for Better Play. 그렇죠. Better Play는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optimal state, 그 다음에 remain that way 정확하게는 그렇죠. optimal state 자기를 놓고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better play를 위한 리추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in short. 너무 쉽죠, 이런 거 보면은. 그 다음에 8번은 어땠어요? instead. 이런 거. 표지를 준다는 거. 근데 이게 명확하게 보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 거고요. 이게 이제 좀 이제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명확한 표지를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독해를 함으로써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제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글의 목적 얘기할 때 18번 문제, 수능에서 18번 문제 얘기할 때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답이 드러나기 때문에 답의 근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좀 출제위원들이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있었던 게 이번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봤던 그 수능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을 딱 읽어보면은 지문을 읽어보면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답이 도출이 되도록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장에 딱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독해를 함으로써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항상 머릿속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 유형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자연스럽게 해서 푸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독해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좀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일단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실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를 찾는 문제예요. 예, 주제 찾는 문제고. 자. 여기서는 일단은 자, 쭉 보시다 보면은 자, 얘는 사실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답을 준 거나 마찬가지. 주제문이 이제 여기 그 제시를 해준 거고, 자, 뭐 약간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Mud but plow. 자,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나왔고, 유럽의 어떤 natural endowment of fertile land on its land.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주제문이 일단 제시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잘 봐요. 자, 보시게 되면은 답이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다 좋아요. Changes in Northern Europe caused by mud but plow. 자, 요거는 첫 번째 문장 보면 바로 도출이 되죠.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은 좀 연습을 더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독해 연습 많이 하시다 보면 얘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소셜 이코노믹 체인지 요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점수도 4점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요소를 여러분들이 거꾸로 연습을 하실 때는 그걸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찾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답이 만약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답이 1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답이 1번이고 좋아. 그러면은 소시오 이코노믹 이 요소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는 연습을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그걸 안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이런 문제를 뭐라고 말씀드려요? 정확하게 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다가 이제 딱 가다가 여기 프로덕티브 랜드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지금. 예. 이코노믹이죠. 누가 봐도 이거 이코노믹이에요. 소시오는 뭐예요? 커뮤니티. 요거 때문에 소셜 이코노미란 말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익스트랙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누가 봐도 소사이어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코노믹. 프로덕티브는 이코노믹의 영역이잖아요. 이코노믹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 좀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사회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인데 사회학적인 경제학인지 아니면은 뭐 사회학적이고 경제학적이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여기서 어쨌든 두 가지 요소가 다 제시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푸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여기까지는 주제문에서 토픽 센터에서 바로 제시가 되고 얘네들은 각각 여러분들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조합형 문제. 그래서 이제 아마 4점을 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4점을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뭐, 우리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기가 한국어로 제시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수능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전체 지문을 다 해석하지 않아도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요 지문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제 쭉 보면서 읽어야 되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지금 학생의 감정을 지금 헤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예시 구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어떤 핵심을 찾는 그런 문제 중에서, 좋은 연습 문제는 아닌 거죠. 얘네들은. 그냥 해석 연습을 하기에 좋은 문제지, 얘네들은 뭐 핵심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는 문제로는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읽어보면은 다 뭐 학생의 감정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거 비유의 대상이죠, 얘들은. 그러니까 don't ever go to bed angry.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의 대상인 거고. 자, 그래서 레슨을 떠나지 않도록, angry 하거나 업셋한 상태로 떠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이제 첫 문장부터 약간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쭉 나와요. 지금 예시 구현으로.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뭐 그냥 지문 전체가 예시 구현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들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뭐 sympathetic ear and tissue 뭐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계속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일단 그렇게 해석해서 푸는 문제라는 거 좀 실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는 이제 수능에는 없는 유형인 거죠. 예, 수능에는 완전 딱 떨어지는 유형은 없는데, 그래도 핵심 파악 유형이니까, 뭐 사실은, 뭐, 독해 핵심 파악은 다 같은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핵심 파악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은 좋다. 예, 그걸로 족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인스타 때 봤던 것처럼, 멋이라는 역접이 연결을 나왔으니까, 이거 주목해야겠죠. 예, each retreat increase the possibility of the next retreat.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러서는 것이 다음 물러서는 거를 가능성을 더 증가시킨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 맞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Better. 자, 여기 더 좋다. To send forth awake when the costs are relatively low. 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때. 예. 그리고 뭐 potential reals have not yet advanced. 이렇게 잠재적인 어떤 보상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때 stand forward awake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당연히 1번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접근하면은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수능만 풀어본 학생들한테는 약간 좀 뭐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파악이 본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은 여기 보는 순간 주의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독해 핵심 파악 유형을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인 게, 일단 여기서도 토픽 센텐스가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또 한 번 제시가 돼요, 이런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문제죠, 연습하기에. 핵심 파악하기에 굉장히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고, 그래서 우리 답이 1번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까지 풀어봤고 13번 문제. 얘네들은 이제 다음글의 목적. 이게 이제 우리 수능에서는 18번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18번 문제도 본질은 독해 핵심 파악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를 연습할 때는 18번 문제는 사실 뭐 연습을 많이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맞추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뭐 진지하게 뭐 좀 대비를 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얘네들도 핵심을 파악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차릴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좀 더 쉽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표현 있잖아요. I'd like to suggest that. 이런 거는 좀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8번 문제가 쉬운 게,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18번 문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게 글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보게 되면은 I'd like to suggest
랩, 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을 풀 때 사실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익혀두면은, 아,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은 여기 핵심이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이든 주장이든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쉬운 문제 유형인데, 왜 쉽냐? 직접적으로 드러내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면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너무 얘네들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관학교 올패스, 네, 올패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사관학교 영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뭐 사관학교를 대비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문제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어차피.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수능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경찰대학을 준비하는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사관학교 입시 문제는 좀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뭐 약간 우리 공부 방향을 정하는 어떤 그런 이정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얘들 이제 수능이랑 굉장히 많이 트렌드가 많이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수능 문제도 이제 비교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고, 산학교 문제 이제 우리 분석을 할 때 항상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사관학교 문제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관학교든 수능이든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은 독해와 추론이에요. 특히 이제 독해에서도 핵심 파악 유형. 그래서 지금 핵심 파악 유형 위주로 이제 살펴봤는데, 요게 일단 돼야지 추론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 그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독해하면서 핵심 파악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좀 이렇게, 좀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접근하는 그런 어떤 학습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좀 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렇게 분석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산학교 23학년도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요 좀 감안하셔가지고 학습 계획을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